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 이 새로운 법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김영란법 파파라치, 이른바 람파라치는 억대 신고 포상금에 대한 기대로 전문 사설 학원까지 등장했지만 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람파라치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고요. 지하철 노약자석 앞에서 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70대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의 옷을 들추는 일까지 벌어져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봅니다. 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람파라치를 교육한다는 학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공익신고총괄본부 문성옥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럼 예전에도 혹시 이 파파라치 관련 활동을 하셨습니까? 18년 전부터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아이고, 베테랑이시군요. 예. 자,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람파라치를 해보겠다 수강 신청하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합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통과를 한 이후에요. 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10여 명 선에서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제는 3,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서너 배 늘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게요. 네. 이 강의실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좁았어요. 학원을 지금 증설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해 계시군요. 즐거운 비명입니다. 예. 즐거운 비명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예. 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던가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70% 정도요. 전부 55세 이상입니다. 55세 이상이 약 70%. 예. 그럼 연령대는 그렇고 직업군이나 하시는 일들은 어떠시던가요? 대부분 이제 일정한 직업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알바를 뛴다든가 네네. 택배 같은 걸 배송을 한다든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리 람파라치가 되고자 몰려드는 그런 효과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자 대표님 18년이나 이 파파라치 활동을 해오신 전문가시니까 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현안을 여쭤보면요. 지금 오늘 이틀째인데 신고가 5건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점심 대접과 관광을 시켜줬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서면 신고가 지금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법무팀하고 이제 상의를 해봤는데요. 법무팀이 있으시군요. 법적인 잣대로 보면요, 이건 틀림없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랍니다. 틀림없이 저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법무팀의 의견까지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현업으로 돌아가서 이 람파라치 학원에서는 뭘 주로 가르칩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김영란법 그냥 쉽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현장 단속을 할 것인가, 단속할 때 주의사항은 뭔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범법자 실정법 어기는 사람을 규범을 어기는 사람을 고발하고 신고해주는 입장인데 우리가 절대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가서 도청 장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가 이런 걸 철저히 못하는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물증 증거를 확보할 건가, 기술적인 부분까지요.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끝나면은 다음 날은 이제 실습을 나가고요. 그 실습이 끝나고 나면 시청각 교육까지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3일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3일 동안의 교육이로군요. 예. 그런데 우선은 이제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쨌든 적발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이 주요 표적은 공무원들이겠군요?
그래서 사실은요, 네. 공직자들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때 그 학교 교편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립학교 교원 분야가 좁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타깃이 죄송합니다만 공직자입니다. 예. 네네.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궁금한 대목이요. 이게 네. 하나의 일로서 교육을 하시는 거니까. 네. 실제 이 표현도 좀 거슬리긴 합니다만 람파라치. 네. 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8년 동안에 이게 배출한 그 회원들 수입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전부 천태만상이죠. 각자 능력에 따라 다르니까요. 근데 평균적으로 빼보면은요, 예전에 교통법규 위반 보상금도 있을 때는 그래도 월 한 2, 3천씩은 벌었습니다. 그것도 큰 돈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하향돼 가지고요. 일이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수입을 올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김영란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수입이 아마 5배 이상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아까 이 교육 내에 결국은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해라 이런 교육도 시키신다고 했지만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람파라치가 결국은 수사권을 이 검찰이 잘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서 결국은 내부 고발이나 제보, 신고에 의존을 주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또 이 순기능 외에 역기능이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람파라치가 영수증 같은 이 증거를 확보할 때 타인이 식당에서 결제한 것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입수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도요. 저희가 이제 그 법적인 걸로 좀 많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요. 절대 절취라든가 일종의 이렇게 유실물이라 해서 가져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실 그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는 순간에 결제하는 내용만 우리가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를 결제했나 금액을.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계속 단속을 다녀보는데요. 고급 식당이든 일반 대중 식당이든 대부분 손님들이요. 카드 영수증 안 가지고 갑니다. 우리 건 저도 습관적으로 그냥 버리세요 이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를 끊으면 바로 스마트폰에 그 금액이 뜨잖아요. 결제한 금액이. 그래서 영수증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약 8, 90%가 영수증을 두고 갑니다. 버린 영수증을 습득한다. 들어가면 그 영수증이 전부 다 버려요. 그러면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관하는 것을 절취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쓴다.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괜히 좀 어설픈 증거로 고발을 했다가 역으로 이 무고죄가 될 이 가능성, 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있죠? 그래서 저희는요, 아무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절대요. 법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재검토해서요. 확실한 물증 같은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럴 것이다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점심시간에 한정식 단속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 그분이 다른 손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요.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전체 금액을 보니까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식사도 35,000원짜리 식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 공직자 신분은 다 알았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신분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냥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차 타고 온 차.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차적조회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는요. 또 이 법망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이 사람이 타고 가는 차 번호까지 확인했다. 그래서 이 차적 조회를 해서 이분이 누군가 신원을 파악하기 우리는 힘드니까 이것은 기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시를 하면요. 저희들은 그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이 우연히
이런 장면을 목격해서 이제 공익적 관점에서 신고를 한다. 네. 이건 뭐 이제 쉽게 상식적인 이해가 됩니다만. 네네.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직업적으로 단속을 하러 다닌다. 네. 이 공익 제보를 이제 어떤 경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걸 좀 직업적으로 이 상습화하는 것 이게 좀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근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법이든지요. 법이 만들어서 이 법이 성공하려면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법이 있나 없나도 모르고요. 이 법에 어떤 적용되는가도 모른다라면은 그 법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란법도 상당히 사람들이 알쏭달쏭하고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을고 또 법의 처벌을 안 받으려면요. 이 법 자체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도록 실전에서 우리가 회원들이 단속 신고해서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이런 사례가 이렇게 해서 신고돼서 처벌받았다. 이것을 자꾸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사들이 그렇게 활동하신다면은 알겠습니다.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없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공익신고총괄본부의 문성옥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 읽으신 분들이요. 특히 여성분들, 하지만 또 여성분만은 아니고 모든 시민이라면 공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한 70대 남성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의 옷을 들추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 임신부라고 하니까 임신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랬다는 건데요. 자, 이 노약자석 앞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사연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사회적 합의 내지는 현실적인 대책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기사 내용 보셨죠? 네, 저도 이걸 보고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이걸 보고 정말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67세 된 남성이 지금 27세 임신부, 27주 된 임신부에게 지금과 같은 사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첫 사건이 아니고 이제 가까이는 지난해 같은 경우 그 장애가 좀 있던 남성이 그 임신한 임신부에게 그 장애인이냐 네가 차라리 이 자리를 나한테 빨리빨리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애를 가졌던 남성이 이 임신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요. 그다음에 가방을 발로 차면서 사실상 실형을 받게 된 일이 있었고요. 또 임신 10주 차인 여성이 이제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는데 60대 남성이 이 여성에게 폭력과 또 욕설을 행사하면서 이게 그 피해를 당했던 임신부가 SNS에 이 사건을 올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적이 있었죠. 아, 이런 사건이 끊이질 않았군요. 사실은 좀 건강하고 젊은 분들 관점에서는 노인 또는 임신부, 영유아, 장애인 모두 다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번 사건 보니까요. 임신 27주 차면 한 7개월 정도 된 건데요. 그럼 육안으로도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어르신, 노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게 좀 면피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 물론 이제 임신 7개월이라 하더라도 여성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신 7개월이라 하더라도 배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또 티가 조금 잘 안 나는 여성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서로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이건 변명이 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67세 된 남성이 지금 만취 상태였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만취 상태라 하더라도 사실 임신부 앉아있는 사람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옷을 걸치고 그리고 그 배를 가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를 또 폭행을 했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임신을 네가 했는지
세상에 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확인해보겠다라고 옷을 들치고 여성이 반발하자 나중에는 이렇게 배를 손으로 이렇게 찌르는 형태로 가격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노약자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이게 노인석만은 아닌데 또 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노약자석은 노인석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같아요. 그럼 어떻게 좀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게 버스를 타서 보시면 특별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배려석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크게 한 4개의 그림, 4사람 형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배가 부른 임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그림이 있고, 아이를 동반한 여성의 그림이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자리는 엄밀히 말하자면 노인석이 아니라 배려석입니다. 배려석.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 이런 지정석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함께 깃들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젊은 층들이 항상 앉아서 눈 감고 휴대폰 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또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석은 아니죠. 네, 물론 전용석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 중에 노약자석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 비중은 노인들이 가장 크긴 하겠네요. 현재까지는 좀 그런 편인데요. 그런데 이게 딱 어르신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서로 간에 상호 좀 양보하고 서로 간에 좀 돌보자 이런 의미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그 열차 안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지금 우리가 흔히 핑크존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흔히 다른 말로 핑크 카펫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핑크색, 분홍색으로 이렇게 일부러 칸을 칠해놨는데 여기가 전체 노약자석 7자리가 있는데요. 한 칸마다. 이게 양쪽 출입구를 중심으로 출입구 쪽으로 가장 가까운 쪽. 이 자리를 이제 배려석으로 특별히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한 배려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그 앞에서 배가 불러 있어도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막상 그 자리를 비켜준다 하더라도 여성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배려석이 가시방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배려석 하나도 없이도 다 자리 양보하고 가방 들어주고 이랬었는데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 취지와 관계없이 이 어떤 배려의 자세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는 것이 물론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배려석이 역시 마음의 자리일 텐데 이 부분이 좀 팍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배려석이면 배려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가시방석이 되면 이제 배려의 의미가 상실될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젊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이 꼭 배려석이 아니라 노인들이 타시면은 젊은이들이 자리 양보하는 게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됐을지 이게 우리 사회 좀 나이주의 혹은 거기에 대한 반발 어떤가 싶은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나이주의라는 건 크게 이제 2가지로 해석이 될 텐데요. 하나는 뭐냐? 연령차별에 관련된 해석이 가장 많았고요. 그것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나이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또 나이주의다 이렇게 2가지 형태로 해석을 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려 없는 어른들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게 나타난 것이고자 동시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어르신들 중에 보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나이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라서 이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가장 이 부분에 놓고 더 화를 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 노인들이 더 힘들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펄펄 뛰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노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든지 못난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또 삶과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유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일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한국 노인상담센터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나이주의 또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런 것 아니다 얘기하셨는데 혹시 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어르신들의 이 배려에 대한 뭐 입장 이런 것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SNS가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렇죠? 일상적인 매체가 됐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매체가 일상적인 매체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어른들이 보여준 특별히 이 시대의 어르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 일부이지만 크게 노출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젊은 층들에게. 그렇다 보니 이 노인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인의 이미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노인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게 결국 세대 갈등도 굉장히 증폭을 시키고요. 그렇죠. 또 사실상의 노인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인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학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건강한 어르신들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언론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 면에서 어르신들의 아주 건강한 모습들이 SNS상에도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네. 현재로서는 나이 든 어른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부족하거나 혹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좀 큰 문제다 생각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유포가 되다 보니 네. 또 이게 사건 사고로 다루어지다 보니 사실 사회적인 짐으로 인식돼서 어쩌면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훨씬 더 힘들어지고 또 사실 이렇게 다리펴고 못 자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억할 건 어르신들의 배려는 거의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일부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젊은 층들에게 어르신들의 이미지가 나쁘게 가거나 이럴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생각해보면 젊은 층들 중에도 못난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족의 부분들을 더 넓은 선한 부분들을 다시 더 살펴가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야 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존중이라는 말, 또 이 배려라는 말 이게 있어야 말 그대로 이 시대 그 소통과 화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줄기세포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좋은 어른의 이미지 이걸 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